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글로벌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쉐어드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쉐어드 메모리에 이제 접근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메모리 뱅크라는 녀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메모리 뱅크, 은행 또는 뭐 은행 창구 같은 거라고 뭐 비슷한 개념이라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게 왜 비슷한 개념이냐 하면은 데이터를 접근하는 통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은행의 창구는 우리가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한 통로죠. 자, 우리 스레드들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 어디에 있는 데이터? 쉐어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이 뱅크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공유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는 32개의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가 32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0번부터 31번까지의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더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쉐어드 메모리고요. 자, 이게 32칸으로 이 열이라고 할까? 열이 32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창구가 이렇게 32개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에 쭉 있는 거죠. 뭐 주소를 대략 간략하면 01, 31, 32 해서 뭐 63 이렇게 데이터들이 0번째 여기, 32번째 여기, 또 64번째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스레드가 만약에 32번째 있는 데이터를 원하면 여기 0번째 뱅크에 가는 거고요. 만약에 33번째 또는 65번째 있는 데이터를 원하면 여기 1번 뱅크에 가서 데이터를 얻어오게 된다라는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쉐어드 메모리의 이 하나의 이 한 칸, 하나의 데이터는 4바이트, 이 뱅크의 크기는 4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컴퓨터 캐패블리티에도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4바이트 또는 8바이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컴퓨터 캐패블리티가 3.x 이상인 경우, 요즘 나오는 GPU들은 8바이트로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4바이트 또는 8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중요한 건 이 뱅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고, 걔네는 여기 이런 데이터들을 접근하게 된다. 이 뱅크 같은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개념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개념 알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분 어떤 GPU를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스펙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뱅크에 대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뱅크에 대한 접근은 서로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독립적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뱅크는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스레드가 32개의 스레드 워반에 32개의 스레드가 있죠. 얘네가 잘 접근을 해서 서로 다른 뱅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경우 이 32개 스레드가 동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쉐어드 메모리로부터 읽을 수 있다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이게 동시에 32개 데이터의 뱅크는 동시에 접근할 수 있고 문제는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뱅크 컴플리트라는 개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아주 예쁘고 운이 좋은 경우 또는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잘 짠 경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운이 없게 아니면 내 알고리즘 잘못 짜서 자, 0번은 얘를 접근하려고 하고 1번은 얘 접근, 2번은 얘 접근, 3번은 얘 접근, 4번은 얘 접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스레드가 여러 개가 다 얘를 접근하려고 여기는 서로 다른 데이터지만 같은 뱅크의 줄에 있는 애를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서로 다른 뱅크의 접근은 독립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뱅크에 대한 접근은
얘네가 하나에 한 번씩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은행 가서 여러 개의 창구는 동시에 여러 명을 처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얘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기다려야 되죠. 같은 거예요. 자, 하나의 뱅크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접근하는 경우, 이 경우를 뱅크 컴플릿, 충돌이 난 거죠. 컴플릿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는 이 뱅크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 스레드들의 접근이 직렬화됩니다. 시리얼라이즈 되게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접근이 느려지게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건 느려지는 거고, 더 크게 보면은 전체적인 쿠다 커널의 성능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쉐어드 메모리를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감이 오시죠? 예, 바로 뱅크 컴플릿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번 강의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먼저 말하면 뱅크 컴플릿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쉐어드 메모리 접근하도록 커널의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뱅크 컴플릿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뱅크 컴플릿이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우리 아까 컬렉스된 억세스처럼 이 각 스레드들이 예쁘게 서로 다른 뱅크를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컴플릿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동시에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우, 자, 뭔가 좀 복잡해서 뭔가 컴플릿이 있을 것 같지만 잘 보시면은 하나의 뱅크에는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뱅크 컴플릿이 없고요. 좋은 성능으로 쉐어드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뱅크 컴플릿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를 보면요. 이런 거죠. 0번에 8개가 몰려 있고 8번에 또 8개가 몰려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뱅크 하나의 뱅크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몰려 있는 경우를 뱅크 컴플릿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예, 이걸 뱅크 컴플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념은 간단하죠. 이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뱅크 컴플릿이 뭔지, 이걸 왜 피해야 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 줄에 있는 데이터는 이 뱅크를 통해서만 접근해야 되고, 얘네 뱅크에 여러 명이 몰리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니까 피해야 된다. 얘네를 예쁘게 여러 뱅크로 쭉 퍼뜨리도록 쉐어드 메모리를 잘 잡으면 동시에 공유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같은 예제, 행렬 곱에 대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사용을 이야기할 때, 이 어떤 매트릭스의 일부를 쉐어드 메모리로 가져다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얘네를 일단 가져다 놓고 쓴다라는 건 아시겠죠, 이제. 자, 이만큼을 메모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 쉐어드 메모리가 더 빠르니까 성능이 더 잘 나올 거야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를 올려다 놓고 이 얘를 접근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이 가능할 텐데 우리가 인덱스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자, 32개의 스레드가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봤듯이 자, 로우를 스레드 id x로 놨으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자, 여기 동시에 접근을 하면 자, 얘네는 다 어떤 뱅크에 있죠? 같은 뱅크에 있는 거죠. 이 뱅크 라인 어딘가 같은 데 있게 됩니다. 그럼 이 32개 스레드는 뱅크 컴플릿이 나는 거고요. 그러면 32개 스레드가 시리얼라이즈 되고 32배, 최대 32배 느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얘네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메모리에 올릴 때 얘네를 한번 트랜스포즈 해주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즈 해주면은 물론 이 커널도 이제 바뀌어야겠죠. 커널에서 올리는 부분과 억세스하는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뭐 그거는 실제 코드 짤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개념적으로 보면은 얘를 올릴 때 얘네를 트랜스포즈해서 올려버리면 얘네가 억세스할 때 얘 억세스하는 것도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한번
회전한 형태로 접근이 바뀌게 되고요. 얘네 접근을 보면 다 다른 뱅크를 접근하는 형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뱅크 컴플릿이 없고 얘네는 한 번에 접근이 해서 빠르게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뱅크 컴플릿을 뱅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할 때 뱅크 컴플릿을 피할 수 있고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실제 이제 성능을 한번 비교를 마찬가지로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처럼 이제 그 잘 커널을 짰다고 가정을 했을 거고요. 자, 기본적인 커널이 이겁니다. 자, 기본적인 커널이 자, 이 녀석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번째가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한 거고요. 쉐어드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을 했더니 2배 정도 빨라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뱅크 컴플레칭인 to be continue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과제를 냈을 때 보여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얘를 이제 뱅크 컴플릿을 없앤 거예요. 여기가 뱅크 컴플릿을 없앤 경우 자, 똑같이 쉐어드 메모리 사용하는데 1.7배 정도 더 빠르게 성능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잘 이해하고 커널을 짜면은 최대 성능이 훨씬 더 CPU 비해 높아진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커널, GPU를 사용할 때, 쿠다를 사용할 때 메모리 구조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쉐어드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스루풋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쉐어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뱅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쉐어드 메모리를 이용해서 매트릭스 행렬 곱을 높이는 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 과제, 실습을 통해서 더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업 시간에 실습을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저희가 오픈MP 할 때 동기화 얘기했었죠. 자, GPU에서도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 어떻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을 해서 다음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죠.